어제 한동훈 대표께서 작심 발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 친윤, 비윤, 반한, 친한 구분에 없이 그러니까 위기감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 음성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그 침묵했던 4일 동안 뭐 한 대표께서 국민의힘 중진들과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뭐 아까 이제 보니까 질문 중에서도 그 4일 동안 뭐 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렇죠? 사전에 올려주신 한동훈 대표님 네. 4일 동안 뭐 하셨나요?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그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 용산 대통령실에 아니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방어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녹취록 사건에 대한 전말. 네, 처음에 터졌을 때.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을 만나 뵀을 때도 한동훈 대표가 네. 그 명태균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면담이라고 했던 그 그때. 면담에서. 그런데 그 네. 답은 별게 아니다. 과장된 거다. 이렇게 답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그렇죠.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그 별게 아닌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명태균이 대통령과 그 주고받은 그런 목소리가 공개가 됐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나는 경선 과정에서 2번 봤을 뿐이야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취임식 하루 전날까지 이게 통화가 있었으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대표로서는 아무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섣불리 뭔가를 공포하기에는 굉장히 좀 할 부담스럽네요. 수가 없죠. 어떻게 방어를 할 수도 없는 게 네. 이걸 방어를 했다가 또 다른 만약에 녹취록이 터져 나오거나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뭘 알려줘야지 방어를 할 수 있는데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근데 방어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용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해명을 하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들인 거예요, 네네. 용산에. 근데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야당이나 이쪽의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거의 무슨 국민들 눈높이로 볼 때는 저런 설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싶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예를 들면 뭐 정무적으로 그다음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것 법적으로 같은 문제 경우는 없어 이거였죠, 사실은. 네. 그거는 아마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보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당대표는 계속 중진들한테도 전화하고 주변 분들 뭐 여러 가지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도 전화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용산에도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진들이나 뭐 제가 듣기에는 심지어 친윤계에 있는 분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 전면적인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다른 외부에 있는 그 멘토 같은 분들 여러 가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듣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이런 발언들을 작심하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혹은 여당에서 어떤 해명을 할까를 좀 계속해서 기다리고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해명이 나오면 이것도 있지 하고 하나씩 툭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패도 모르고 남의 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대응을 했다가는 결국은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당도 같이 그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우리 보수는 괴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아마도 김 여사의 녹취록도 가지고는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발표할 시점을 지금 계산하고 있을 텐데 11월 15일 슈퍼위크라고 하죠. 우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에 맞아요. 맞춰서 네.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같은 민주당의 네.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그 뭐랄까 굉장히 그 답은 하지 않고 뭐 없을까 있을까 뭐 이런 식의 대응을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저희는 아유, 어떻게 참. 보면 좀 분통 터지는 게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뭐 민주당에 우리가 완전히 농락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이것도 장난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지금 한 거의 2달 가까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그냥 헤집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 또 지금 기가 막힌 게 아니 네로라는 그 정치인들 중에서 그 관여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론되는 이름들이 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알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대통령 부부는 말할 것도 네. 없고 이준석 전 대표, 뭐 김종인 뭐 그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뭐 홍준표 우리 쪽에서 시장. 홍준표 네. 시장, 오세훈 시장, 뭐 누구 나경원 대표, 네. 뭐 물론 이분들 다 나는 그 사람 별 관계 없는 사람이고 뭐 얼굴 한번 봤을 뿐이야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네. 어쨌든 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 여권 정치판을 쥐고 흔드나. 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분이 경남에 있을 때는 경남 쪽에 있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 이 사람 찾아왔었대요. 그런데 이제 중앙 무대로 올라와서는 그쪽이 아니라 이제 우리 쪽 사람들과 주로 만났던 걸로 보여지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이 2달 가까이 우리 정치판을 쥐고 흔드는 건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사가 다 공천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네, 네. 그 사실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해서 네. 이 사람이 더 이상 떠들고 다니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는 사이에 한 2달 정도 지나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네. 그 창원지검에서 이분을 그 소환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네. 두 번째로 조사받았는데 네. 뭐 아마 그냥 소환이 되면 그 바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명태균 씨요? 예, 명태균 네. 씨 같은 경우는 거기서 긴급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네.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잘 모르죠. 이제 지켜봐야죠. 네,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수사를 좀 늦은 감은 사실 있었고 그리고 그 늦어진 수사 때문에 지금 일이 계속해서 커지고 또 뭐 의혹들이 더 많이 생기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